집에서 당신의 말에 누군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준 적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은퇴 전엔 매일같이 회의실에서 수십 명이 당신의 말 한마디를 받아 적고 전략을 따르고 결정에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 후의 당신은 어떤가요? 가족들 눈에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중심인가요? 아니면 배경에 머무는 소음일 뿐인가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72세의 전직 임원 박기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실장을 지내며 수십 년을 조직의 브레인으로 살아왔던 그는 정년퇴직 후 예상치 못한 낯선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은퇴 직전까지 세운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 규모였고 부하 직원 수만 해도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조용한 박수도 여운도 아닌 서늘한 가정의 침묵이었습니다. 기철 씨,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요. 지금 TV 보잖아요.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들은 이 한마디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을 기다리다가 아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마치 방해자 취급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고 대부분 독립해 집을 나간 상태. 함께 사는 막내딸마저도 식탁에 앉자마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아버지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응, 아빠. 잘 지내지.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무심함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도 칭찬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정작 가족에게 그는 퇴직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이 가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라는 생각에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왔지만 진짜로 같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바쁜 일정을 핑계로 주말에도 자녀들과 놀아주지 않았고 아내의 이야기는 늘 건너들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와 급한 보고가 언제나 우선이었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늘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그의 존재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조직이 아니었고 리더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기철 씨는 결국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화의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예전엔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딸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면 문 앞에 조용히 간식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시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생각했어? 이 질문 하나에 돌아온 대답은 짧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은 길어졌고 눈맞춤도 생겼습니다. 그는 가족을 경영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나자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박기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의 박수갈채보다 더 가슴에 깊이 남는 한마디였다고요.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회사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를 동일시하거나 그 성과가 그대로 가족의 존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성과가 아닌 함께한 시간과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조직에서는 전략이 중요했지만 가정에서는 감정이 우선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이제는 조직의 리더가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동반자로서, 자녀의 부모로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은 당신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익혔고 그들 세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선 기다림과 경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며 박기철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대화를 건네고 작은 배려를 반복하세요. 당신이 만든 거리만큼 돌아가는 길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사에서는 당신이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정에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박수받을 삶의 2번째 무대입니다. 은퇴 후 가정에서의 위치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위치와는 전혀 다르다. 직장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집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역할의 변화만이 아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흔들림이고 정체성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깊은 변곡점이다. 직장에서의 성과는 숫자와 실적으로 증명되지만 가정에서의 관계는 감정과 시간으로 쌓인다. 문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후자에 대해선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기철 씨가 처음 느낀 낯설은 단순한 소외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가족 안에서 소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가족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대화를 시작하기보다는 지시를 내렸고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일정을 통제하려 했다. 회사에서는 그런 태도가 유능함을 의미했지만 가족에게는 부담이자 거리감이었다. 가족과의 거리 좁히기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질은 소통이다. 그것도 주도하는 소통이 아니라 기다리는 소통, 들어주는 소통이다. 박 씨는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말수부터 줄였다. 그는 아내의 일상 이야기에 굳이 조언을 붙이지 않았고 딸의 투정에도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냥 들어주었다.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했지만 곧 그 침묵이 대화의 여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백이 있어야 말이 머물 자리가 생기고 감정이 쉬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 알았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다. 예전엔 말없이 밥만 먹던 딸이 아빠 오늘은 어땠어? 라고 먼저 물었고 박 씨는 놀란 눈으로 잠시 멈칫했다. 그러곤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조금 외로웠어. 그 짧은 문장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외로움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딸이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 전환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사회적인 구조나 가족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 관계는 절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맥을 쌓기 위해 술자리에 참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안부를 묻던 그 노력이 가족 안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박기철 씨는 지금도 가끔 예전 생각에 젖는다고 한다.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후회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늦게라도 바꾸려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가족을 다시 품게 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년의 시간을 이제야 진짜 인생의 중심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서 물러난 뒤에야 진짜 중심에 섰다고 느낀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존재의 따뜻함 때문이다. 우리는 은퇴를 준비할 때 돈과 건강은 철저히 계획하면서도 관계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가 끊기는 순간 찾아온다. 말이 오가지 않는 식탁. 침묵이 흐르는 거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질문하고 먼저 웃어보자. 회사에서는 후배가 먼저 인사했겠지만 가정에서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그 작은 시도가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관계는 투자이고 감정은 시간이다. 은퇴 후에야 알게 된 이 단순하지만 절실한 진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당신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퇴직 후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아직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언어는 논리와 전략이었지만 가정에서의 언어는 공감과 경청이다. 말하자면 당신은 이제 새로운 문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가정 안에서의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 되기 위해 박기철 씨처럼 자신을 낮추고 진심을 전해보자. 퇴직은 사회적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인간관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과 서운함을 이제는 말로 꺼내야 할 때다. 인생 후반전은 성과보다 공감이 중요한 시간이다. 당신이 박수받았던 그 무대보다 훨씬 따뜻한 무대가 지금 이 집 안에 펼쳐질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용기의 차이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문을 열자. 당신이 먼저 웃는다면 그 미소가 이 집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다.